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위원회로 옮겨서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기획항만 경제실 예산 전체적으로 좀 관할을 해주시니까 저도 정책적인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까 봐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있는 평택항수호 범시민운동 활성화 시민단체 사무실 보증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년간 지난 3년간 예비비 지출 내역 좀 주십시오. 반복된 사업들이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네, 보조금 사업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금 관련돼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계정이 두 개가 있죠. 네, 있습니다. 통합 어, 계정하고 안정화 계정 두 가지가 그런데 안정화 통합재정 계정만 운영이 되고 현재 있죠. 통합 계정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이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세입이 없고 일단 뭐 세입이 없습니까? 네, 재정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 안정화 기금에 넣을 재원이 없어서 못 넣고 있습니다. 다른 저희보다 세입이 없는 동네도 다른 시군도 재정 안정화 기금을 계정을 많이 적립을 하던데 왜 저희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각종 개발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 거기에 투자될 재원들이 많이 필요해서 안정화 계정에 넣을 네, 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 계획을 우리는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하면 채권 발행해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라고 해서 채권 발행해서 쓰고 근데 통합재정 개정 재정 안정화 개정을 만들어서 기존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적립해 놓았으면 그 기업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줄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생겼을 텐데 그때는 여유가 좀 있으니 하고 싶은 사업들 빨리빨리 하자라고 해서 물론 그것이 뭐 어디 이권에 개입되거나 개인 사업으로 되진 않았겠지만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개발 사업으로 운영이 투자가 되었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예견하고 예비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적립해 놓았으면 지금 같은 사업에 조금은 여유 있게 각 부서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사비 아끼고 자기네들 천장 지분 공사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는 것들을 감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님?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이제 전에도 이제 시에서도 나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갑자기 이제 그 각종 사업들이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여력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 물론 뭐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가급적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 안정화 기금 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결위가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울 때라도 더 털이들 졸라매는 상황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2023년도에서 2024년 넘어온 거는 한 1,200억이 1,200억 됩니까? 네,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재원을 쓸 수 있는 건 1,000억 넘어왔습니다. 1,000억 정도 되죠. 네, 네, 네. 1,000억 중에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중에 올해
내년도 25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순생이금. 순생이요금은 이제 물론 본 예산에는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250억 정도가 이제 본 예산 편성했고 그 950억, 이후에 이제 950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다 썼고요. 14년도에. 예. 왜냐면 이제 추경자원으로 다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개정에 대한 고민들을 그 예결위 신설과 관련돼서 같이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의 운영을 좀 전문적으로 해야 수익성이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어디서 심의합니까?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죠? 그 조례상에 이제 그 저희 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상에 이렇게 거기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심의하면 더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텐데 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를 안 만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심의위원회를 지금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데요. 재정 관련된 전문가가 안 계세요. 지금 ICT 전문가분들 계시고요. 기술사분들 계시고요. 건축사 계시고요. 도로교통 관련된 연구원분들이 지금 우리 시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심의하고 계시거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제 그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러니까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는 각 사업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통합재정은 재정 전문가 분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심의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이 부분도 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결위 신설과 네. 관련돼서 강제 조항으로 좀 만들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로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 방안 수립 용역 1억 5천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1억 5천으로 늘었습니다. 더 많은 용역이 필요하신가 봅니다. 네,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1억을 세웠는데 지금 그 연초에 거의 다 이게 집행이 돼가지고 연초에 대부분 현안 사업들 용역비가 집행이 되나 보죠? 네 이제 그 뭐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요구가 있어서 예, 금년에 집행이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고문 운영 4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19%인데 이 예산 그대로 예비비 형격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여기는 이제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에도 이제 저희가 정책고문 회의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도 계획이 돼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연말에 몰아서 하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1월에 좀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그 관리천 뭐 사고도 있었고 또 이제 여름에는 또 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재난 같은 게 많아서 이런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책고문 회의를 다 모여서 하시나요? 네, 모여서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비대면을 할 때도 있는데요. 주로 대면 회의를 합니다.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곳에 전문가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정책고문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사업별로 워킹 그룹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중복사업 아닙니까? 지금 정책고문으로 계시는 분이 대부분 워킹 그룹에 포함돼서 같이 자문하고 계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렇진 않겠죠. 네. 뭐 이제 포함된 분도 있고 대부분은 근데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변 5개 광고물 토지 임차료입니다. 2006년도 체결했는데 광고물 관리법 31페이지입니다. 항만수단과 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광고물로 전환됐는데 철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철거 비용을 세워야 되는데 왜 150만 원으로 철거 가능합니까? 원래 철거 비용도 7천만 원 올렸는데요. 네.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불법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됩니까? 예, 그거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토지 임차료는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임차료는 1년치 선반영하고요. 추경에 그 철거비는 추경이 있을 4월달, 5월달까지는 그냥 불법으로 있자 시에서 고발당하시면 어떡하시려고? 일단은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우선순위에 좀 잘렸습니다. 예, 6,620만 원 요구하셨다가 철거비 삭감된 거 보고 질문 드리시는데요. 이거는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불법인데 왜 있냐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면 묵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실장님,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사무실 이전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저기 친수공간 이전 그 토지 협약 체결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그 협약 체결하기 전까지는 사무실 비우기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게 지금 현재 청장님 그리고 항만물류과장님하고 협약 체결 전까지는 아마 2년 정도는 사무실을 고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를 사용해야 돼서 지금 그 구터미널 부지 지금 구터미널에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기본계획이나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는 친수 공간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그 지방청장님이나 항만물류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안심하고 비워줄 수 있는데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해서 비워졌을 때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전하게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사무실 이전 비용을 요구하셨다가 철회하신 것 같네요. 올해 포트 세일 안 다녀오셨나 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좀 예산이 좀 빡빡한 부분도 있고 경기 평택항만공사하고 공동 개최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아니면 안 다녀오셨습니까? 그 아니요, 경기 그 평택항만공사 지금 추경- 공동 개최했고요. 공동 개최가 돼서 예산이 줄어서 추경에 감하신 겁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공동 개최가 안 될 거라고 예견하시기 때문에 1,200만 원을 계획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포트셀 국외 여비가 1,500에서 1,200으로 네. 조금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추경에 지금 감에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경기도랑 같이 했으니까는 예산이 남았다. 그 우리가 아꼈다. 근데 내년에는 경기도와 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니 이 비용은 필요하다. 예, 2회에서 1회로 좀 줄여서 포트셀 비용은 설명의 비용은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4천에서 2천으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국외 여비 1,500에서 1,200으로 줄인 건 국외 여비는 1,500에서 2천으로 줄였고요. 설명의 개최비에는 4천에서 2천으로 줄였습니다. 올해는 포트 세일 국외 포트 세일을 외국으로 다녀오셨나요? 경기 평택항만공사 공동 개최해서 베트남 1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외 여비 비용만 지출된 겁니다. 네, 다시 볼게요. 알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구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시설 관리인데요. 여기 이제 뭐 우리
항만 수장과가 근무를 하셔서 계속 유지는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기 사용료나 이렇게 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전기 사용료가 월 500만 원씩이 나가네요. 원래 이렇게 나갔었습니까? 지금 사용 안 하면 확 줄지 않을까요? 지금 월 2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은 지금 계략적으로는 월 400 정도로 계략적인 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마지막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기 사용량 감소에 따른 수배전 변경 공사를 하면은 이것보다 많이 더 다운시킬 수 있는데 네. 정확한 예측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400을 했고요. 아마 저희들이 변압기 공사나 MOF 공사를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다운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객터미널 환경관리 인건비 맨 위에 있습니다. 한 분이 환경관리를 해주시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이 청소를 하시는데 매달 20만 원씩 청소용품을 구입을 하십니다. 필요한 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그 계략적인 금액이라서 이 부분 다 1년 정도 해봐야 이제 예, 어느 정도 아니 혼자 청소를 하시는데 20만 원씩 매달 못 쓰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감할 테니까 추경이 필요하면 더 세우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청년정책과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나 보죠? 네, 저희 지금 청년 기본조례 관련해서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해서 그건 별도로 전문가분들. 만들어놨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이고 네, 네, 네. 청년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가분들이고 네, 어른들이라 뭐 청년들도 어른이긴 합니다. 뭐 전문가분들이라 분야별로 해서 위원회가? 농업 분야, 무슨 분야 뭐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이는 건 12만 원씩 주고 전문가 모으니까 20만 원씩 준다. 이런 거죠. 네, 이것도 네. 이제 기준을 보고 한 건데, 근데 이제 올해는 자문수당을 지금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올해도 그러면은 개최를 안 하실 계획이신가 보네요. 내년에도. 지금 현재는 청년정책위원회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청년정책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아니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가 있고 청년 창업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통합해서 심의하면 안 되는 위원회입니까? 이게 따로 지금 조례상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각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창업 육성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창업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요게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창업센터 관련된 위원회. 네. 111페이지인데요.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 사업 2차 보전 지원인데요. 이게 앞서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집행률이 4%고 물론 11월 12월 되면서 조금은 늘어났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거 보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것 저희가 이게 특례 보증이랑 2차 보전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네. 사업이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특례 보증 같은 경우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 지금 저희가 협약서에 그 반드시 저희 쪽만이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그
경기도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그 특례 보증 그쪽에서 그것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서 기준에 맞게 그쪽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 2차 보증이 5년 동안 지금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도 이게 이율이 이제 변동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율이 떨어지면 나중에 혹시 청년들이 그 2% 이익 관계 때문에 혹시 대출을 필요 없는 대출을 더 받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년 지원하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뒤에 일자리 경제과 175페이지에는 2차 보전이 있는데 둘 다 2차 보전 지원금인데요. 실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자 지원은 예산 집행률이 10월 기준 4%고 소상공인 2차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14.8%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통합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효과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원 사업이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통합해서 출연금을 높여서 명목을 달아서 지원하는 게 어떨지를 고민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답변 네, 드려도 될까요? 답변 주십시오. 예. 지금 그 저희 일자리 팀이 청년 일자리 팀이 일자리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특례 보증이 일자리과에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을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항 때문에 그때 이제 청년 특례 보증이 생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 사업이 이제 중복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청년 쪽은 더 청년 창업자가 늘기 때문에 청년 특례 보증은 유지를 시켜야지 맞는 것 같고요. 제 말씀은 청년 지원해주는 2차 보전과 소상공인 2차 보전을 통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두 개 사업이 집행률이 떨어지니 우리 시 사업으로 예산을 갖고 있지 말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억 나갈 때 엎어서 더 지원을 명목을 달아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성이 소상공인들이랑 그 청년들이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성격이 조금 다른 게 특례 보증 같은 경우는 출연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2억 있으면 20억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선을 끊어주는데 특례 보증 같은 경우는 은행을 통해서 그 이율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나는 사업입니다. 좀 다릅니다. 요거는 정해 시간에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125페이지에 그 청년들 교육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이 있는데 유사 사업으로 시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만 원만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자격증 받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랑 유사 사업으로 겹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국비 사업인데요. 행안부 국비 사업이고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종료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그 중소기업에 채용된 대상자, 예, 대상자만 요게 해당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 2년 동안 지원하고 3년째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걸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 기간만 끝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순영 의원님. 예. 지금 그
상임위도 하시고 얘기하기도 해서 힘드시겠는데 하여튼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도 뭐 참 힘든 시기를 개인적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인 상황인데 요새 이제 아이들을나 청년들을 보기에 굉장히 이제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보면 뭐 정치도 일종의 시민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고민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온 또 애써온 또 희생당한 분들이 이제 계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현재 이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이제 많은 시민분들도 혼란과 뭐 판단들을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의아해야 하고 또 굉장히 불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환율이 뭐 치솟고 주식시장도 막 출렁이고 있고 외국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대가를 할부로 지급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외 신용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들 안에 보면 드디어 대한민국도 한국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지방 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평택시의 그 재정이나 행정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당연히 여러 면에서 혼란과 걱정들을 또 갖고 계시고 이런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시장님,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실장님이 제일 또 시의 예산을 하고 우리 시의 또 사업들을 기획하는 책임자이시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다 오셨지만 이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좀 또 희망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예산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뭐 이은하 의원님도 그렇고 최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 원칙과 실제 그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저도 이제 의원 생활을 좀 이제 6년째 하다 보니까 즉 예산의 일정한 부분이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서 그 여유 자금을 집행을 일정하게 뭐 우리가 뭐 기금이 됐든 어떤 형태로 규정에 맞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모든 이익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부분에서 요구 사항들이 또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또 수용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원칙과 그 중기 장기 재정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해나갈 거냐. 그러려면 상당히 굉장한 소신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에 대한 어떤 공감, 공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좀 고민 겸 뭐 또 집행하시는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만 살아야 되고 내년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안정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지금 이제 저희 세입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업 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세외 수입도 있고 지방 교부세, 뭐 조정 교부금 이런 게 있습니다만 항만수산과에서 보면 항만 근로자 다목적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462만 원이에요. 이 임대료로 책정한 기준이 어떤 거죠? 요거는 입찰을 봐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작년보다 임대료 수입이 줄었잖아요. 첫 해는 이게 그 2월 달에 시작돼 갖고 첫 해는 15개월분이 들어왔고요. 내년도는 12개월분 해서 조금 금액 차가 있습니다. 예, 보면 여기 여가 캠핑장 시설 사용료도 있어요. 이것도 1억 5,300이 작년에 잡혔는데 세입을 올해는 1억 4,100에 물론 이제 결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예, 첫 해는 추정치였고요. 내년도 거는 올해 1년 경영해보고 어느 정도 수입이 이제 정형화돼 가지고 실제 추정치가 아니고 실제 수입치가 반영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그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을 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협의나 또 건의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방세나 기타 이런 세외 수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확보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과연 그 우리가 지금 시에서 여기도 보면 뭐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노동자 복지회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고 또 밑에 보면 다른 노동자 복지회관 뭐 사용료도 있고 이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과연 그 대부분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세입을 똑같이 잡았어요. 과연 이게 5년 동안이나 쭉 수입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하게 임대료를 제가 여기서 임대료를 무조건 올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임대료나 또 이런 세매 수입 부분에 있어서 그 좀 잘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뭐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부과하고 또 입찰의 경우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양수산과에 보면 그 해양 쓰레기 정화가 그 지역 균특 회계 보조금으로 받는 게 있고 그 도비 보조금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해양 쓰레기 정화. 근데 이게 예산이 느는 거나 아니면 동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우리도 특히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일정하게 침수가 되면 평택에 있는 그 각각의 하천이나 있는 쓰레기들이 상류에 있는 뭐 타시역 쓰레기들도 다 떠내려 와서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양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 또 폭우도 이게 뭐 예전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좀 특성을 가지고 좀 이 세입의 보조금들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비 보조 사업이라서 도에서도 저희 쪽에도 신경을 써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에 좀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전보다 많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몇십만 원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인건비라서 그게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류라 이제 뭐 시도비 보조금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그 처리가 되냐면 처리되는지 되는 양보다는 그냥 바다로 방류되는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우리 시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상류에 있는 도시에서 벌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에 소속된 데가 뭐 11군데 시군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더 나가면 건 항만수사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뭐 국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뭐 각 지자체가 좀 분담을 일정하게 한다든가 요구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 뭐 올해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논의들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는 원인이 발생시킨 사람들이 일정에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협상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좀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해야지 그 수많은 쓰레기가 나가는 걸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지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이거죠.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만 욕하지만 말고 우리도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당부에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경제까지 그 지원 화폐 발행 지원은 24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예산 세입에 안 잡아져 있죠. 네, 아직 국비 예산이 저희한테 넷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아니요,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죠. 근데 작년에는 협의의 과정 속에서 일정 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거고, 지금 이번에 본예산이 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됐잖아요. 4조 몇천억 가량 감액해서 됐는데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유동적이고 국회도 어떻게 할지는 뭐 결정된 건 없지만 흐르는 방향은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지만 향후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예의주시하시면서 추경이라든가 기타 세웠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원들을 확보함을 통해서 지금 언제 우리 세입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감액이나 굉장히 진짜 마른 수건 짜듯이 짜갖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관련된 국도비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뿐이 아니라 소상공인 각종 지원이라든지 정부 정책 예의주시해서 저희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내시 되거나 그러면 신속히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정과에 보면 지방소득세 수입이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는 3,050억이었다가 올해는 2,900억으로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900억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가 그 소득세 부분 쪽에서 제일 비중이 차지하는 게 법소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삼성을 한 500억 정도로 지금 내년에 올해는 하나도 안 냈지만은 500억 정도로 잡아가지고 늘려놓은 상태라 그 정도 선에서 현재로는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여건이 올해 4분기까지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어서 그 부분 추이에 따라서 증가한 폭이 생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도 계시고 뭐
시정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지방자치제가 그 자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산업이 특정한 분야에 집중돼서 거기에 세수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거제잖아요. 거제. 조선업이 흥할 때는 굉장히 세수도 좋고 지역 경기도 살아서 세입이 그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조선업이 몰락하는 순간에 인구부터 시작해서 뭐 부동산 뭐부터 시작해서 뭐 자영업자들 그냥 어려움에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물론 잘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다른 업종에 대한 유치라든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반도체라고 하는 게 경기 사이클이 워낙 민감할 뿐만 아니라 예측이 쉽지도 않은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과제예요. 삼성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극복되어질 수 있지는 않다. 그럼 우리한테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삼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부분도 하되 또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구조적 취약성을 세수의 구조적 취약성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런데 이건 그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79억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24년도에 내년 예산에는 이걸 170억을 잡았잖아요. 이게 차액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거죠? 최정과에. 네, 저희 징수과 소관인데요. 네. 그게 이제 과온합 환급이 이제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이제 차세대 그 지방세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과온합 환급액이 관연도에서도 환급이 됐는데 그 시스템이 바뀌면서 현년도에서 그 환급이 되게 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환급액이 97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년도에서 나가다 보니까 7억밖에 지금 환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91억 차이 나는 게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과온합 환급되는 방식이 바뀌어서 지금 그 세입으로 더 잡은 겁니다. 저희. 그다음에 거기 그러면 임시적 세외 수입에 보면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인데 지방 소비세 인분 수입이 아니 올해는 이게 3,500원인데 이 32억으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10배 가량 늘어났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그 예전에 8개 팀이 한과 세정과로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는 잡았던 그 세입인데요. 지금은 세정과에서 그렇게 세 가지 항목은 징수교부금, 지방소비세 안분수입, 부동산 교부세는 세정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지금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서 빠지고 세정과에서 이제 잡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항목이 변경돼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교부세 그와 관련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징수과에 보면 금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이 그 외 수입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이건 농협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 지정된 금고가 농협이라요. 25억을 4년치에 대해서 6억 2,500씩 하는 거고요. 근데 전년도에는 38억이었는데 이번에 왜 6억 2,500이에요? 그 32억이 지금 뭐 하시면 저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들의
시금고의 약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출연금이 이게 저는 동일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서울시예요. 서울시도 그 전에 특정 은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다 그 경쟁 입찰에 붙여서 한 다음에 출연금이 제가 알기로 거의 10배 이상 뛰어서 출연금을 받았던 원래 기사를 본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교육받을 때 보니까 그 특정하게 수십 년을 해온 걸 입찰로 돌리는데 4년에 동안 의원님 한 분이 진짜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데 계속 부결됐대, 의회에서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 원칙을 가지고 해서 해달라는 말씀이고. 세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작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지금 250억을 잡았는데 올해는 400억을 잡았어요. 네, 400억 잡았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최준구 의원님 답변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1차 추경에 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또 일정하게. 좋게 얘기하면 빠르게 해서 잡아서 뒷주머니 차는 게 원래 보통 관행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평택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아주 이번엔 더 이렇게 워낙 세수가 없어서 잡았는데 또 고민은 그럼 1차 추경에는 재원을 만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뭐 1차 추경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만 하여튼 1차 추경 상황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저희도 갖고 있는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미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거라든가 또 연말을 통해서 뭐 1월 달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예산이 필요성에 있는 것들의 돌발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미처 예산에 담지 못했던 것을 1차 추경에 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입을 어떻게 만들어서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하여튼 고민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세출에 대한 거는 점심 식사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요즘 힘든 시절이지만 이럴수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은 본연의 자세에서 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최종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와서 유승영 의장님께서 세수의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평소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이에 조금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계속 저도 질문을 시작을 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평택시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 삼성에서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대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의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받아 안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이 평택시 경제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다른 외부 기관에서도 평택시 사례를 가지고 더 풍성한 자료들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냥 그때그때 그 집행부가 필요한 여기에 길을 놓아야 되는 용역 사업, 무슨 사업을 하려는 용역 사업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평택 경제의 그 현 상황 그리고 장기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매년 연차 보고서를 내는 것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을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연구원의 예산 용역을 수립을 하셨다가 자체적으로 또 감하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수립하셨다가 감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연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을 구조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예산들과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민원성의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들이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많이 감해지고 있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대부분 과에선 얘기하지만 추경에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몇 억씩 뭐 20억씩 미군 전사자 추모비 수립하는데 예산이 태워지고 관심 사업하면 용역비가 막 몇 억씩 막 태워지는 이 상황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과연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변을 해서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구조는 있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좀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25개 면동에 시장님이 항상 존재하시기 어렵고 민원을 다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을 시의원들이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참하게 이렇게 감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좀 참담한 마음들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마이크를 다시 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시의원들이 개인적 욕심에 사업을 진행해 달라 민원이 내가 부대끼니까 민원을 이거 처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잘 반영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 구조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정연구원 용역비나 그리고 연차 보고서를 낼 것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시 시간을 각교하여 정해하고자 했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